2019년 1월 29일 메리츠 종금증권 이진우 위원이 작성한 리커드 게임은 달러 게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제목,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 주가는 왜 오르나? 지난 비위클리 자료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 시장의 핵심 설명 변수는 유동성이다.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가 커진 국면에서 실물 지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분기가 소요될 수 있다. 오히려 유동성의 흐름이 시장에 힌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경기 지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향후 경기 전망이 담긴 서베이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후행적이지만 현실을 나타내는 실물 지표이다. 전자는 소프트 데이터, 후자는 하드 데이터라고 부른다. 지금은 어떤 국면일까? 미국은 실제 경기 상황보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이 빠르게 투영됐다.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를 밑돈 적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비관이 시장 변곡점을 만들어낸 셈이다. 두 번째 제목, 여기부터는 소프트 데이터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 낙관이 그것. 소프트 데이터를 시장의 심리, 하드 데이터를 현실이라고 치환한다면 현실보다 향후 경기 비관이 시장의 조정의 원인이었고, 달리 말하면 주가 반등의 배경 또한 비관의 완화가 핵심 동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가의 복원, 우리는 이를 흔히 정상화로 부른다. 추세적인 주가 상승은 정상화가 아닌 기대가 추가로 녹아들어야 한다. 현재의 경기 상황보다 앞으로의 경기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 말이다.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로 표현해보면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를 앞서는 국면이 유의미한 주가 상승의 유의미한 시그널이다. 두 가지 사례에 주목해보자. 2015년과 2017년부터 2018년이다. 2015년은 현실보다 비관이 압도했던 시기이다. 하드 데이터보다 소프트 데이터가 더 부진하게 나온 시기로 S&P 500은 1년 내내 정체됐다. 구조적 경기 침체, 유가 급락이 대표적 단면인 시기다. 반면 2017년부터 2018년은 기대가 현실을 크게 앞서는 시기였다. 당초 예상보다 경기 상황은 좋았고 FAANG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도 무르익었다. 지금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현재의 주가 반등이 경기 비관의 정상화에 따른 수순이라면 앞으로는 경기 낙관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데이터가 살아나야 한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다. 세 번째 제목, 경기 낙관에는 정책의 도움이 필요. 시장의 기대치는 어디인가?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FED의 묘수에 주목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1월 초 파월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고 시장은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면 오는 1월 FOMC는 희망을 재확인하려는 수순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장의 정책 기대감은 어디까지 투영되고 있을까? 또 무엇을 주목하고 있을까? 연준의 금리 정책 자체는 변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고 2020년 1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은 60% 이상이다.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리 정책은 선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네 번째 제목, 남은 변수는 유동성 그 자체일 것. 남은 변수는 유동성이다. 자산 축소의 중단 시점에 대한 힌트일 수도 있고 유동성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유동성 그 자체란 달러화의 흐름도 내포한다. 당장 1월 FOMC에서 자산 축소에 대한 중단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를 주지 않더라도
달러화의 방향성이 이를 선반영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책 힌트가 확실치 않다면 시장이 답이 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작년은 유동성에 있어 두 가지 악재가 작용했다. 하나는 금리 인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준의 자산 축소이다. 연준의 자산 규모는 작년 초 4.4조 달러에서 올해 1월 초 4.07조 달러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금리에 이어 자산 축소 걱정까지 완화된다면 유동성에는 이상적인 환경이다. 네, 다섯 번째 제목. 지금은 리커드 게임, 달러화가 핵심이다. 지금은 리쿼디티 게임으로 본다. 달러화 게임이기도 하다. 실물 지표 개선 여부는 시차를 두고 확인될 것이지만 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인지를 가늠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소프트 데이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살아나야 하고 그 프록시로 달러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경험칙이지만 1970년 이후 달러화 강세의 빅사이클은 80개월 내외로 전개됐다. 현재는 91개월째 진행 중이지만 경험적으로 달러화의 추가 강세보다는 완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달러화 강세 베팅 시각도 정점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달러화는 소순환 사이클을 보였는데 2015년 초, 2016년 말 달러화 강세에 대한 강한 베팅이 청산된 이후 달러화 약세가 수반됐다. 현재도 패턴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최근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엇갈린 방향성도 이러한 맥락의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 관찰되는 현상은 선진국 주식 유출 속 신흥국 주식 유입 구도이다. 2016년 초부터 중반 이후 처음 관찰되는 현상인데 당시 달러화 방향 전환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야기했던 경험이 있다. 또 신흥국향 자금 흐름 역시 패시브 일변도가 아닌 일부 액티브 성격의 자금 유입이 진행 중인 것도 눈여겨볼 흐름이다. 달러화의 대응치인 금 가격 역시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될 때 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달러화 약세 국면에서 강세를 보인다. 금 가격만이 아닌 은 가격의 동반 강세, 금 가격 하락 베팅 축소도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 같다. 경기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심리는 돈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